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과 IRP 계좌에서 현금으로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유명한 정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 퍼머넌트 포트폴리오에는 현금성 자산은 25%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식과 채권, 금, 현금을 각각 25%씩 포함한 연구 포트폴리오는 지난 80년 동안 연평균 8% 정도의 수익을 거둘 정도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고요. 현금 비중을 보유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기하 평균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위험 대비 수익률과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모두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셰넌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현금을 50% 포함해서 투자 자산과 50대 50으로 리밸런싱하는 전략이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면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투자금이 2배가 되고 뒷면이 나오면은 투자금이 절반이 되는 게임을 반복해서 하면 산술평균 수익률은 1이 돼서 아무리 연속해서 수없이 반복해도 투자금이 늘지 않지만, 이 게임을 투자금을 절반만 베팅하고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놓는 50대 50 리밸런싱 전략을 활용하면 기하평균 수익률이 1 이상이 되면서 이렇게 게임을 지속할수록 복리로 투자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셰넌의 도깨비에서 다뤘던 것처럼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은 단순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 걸 떠나서 현금을 보유하면 자산 가격이 내릴 때 저가 매수도 가능하게 되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식계좌에서 현금을 보유할 때 예수금이라는 작은 이자를 주게 되는데, 예수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현금성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과 효과는 같지만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ETF 중에 하나가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ETF고요. 이 ETF는 CD 91일물 금리를 타겟으로 해서 매일 이자 수익을 얻는 ETF로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비과세 계좌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예수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RP나 MMF처럼 활용할 수 있는 ETF라고 할 수 있고요. 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한 합성 ETF이기 때문에 국내 기타 ETF에 분류가 되고,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과세표준 중에서 적은 쪽으로 16.5%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당연히 RP를 사용해야 될 거고,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ETF는 RP 매매를 할 수 없는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RP처럼 사용할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ETF의 간단한 설명을 알아보면, 잔존 만기가 60에서 120일 이내에 국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이 발행한 CD 금리를 약 10종목 담고요. 매일 리밸런싱을 하는 상품이에요. CD 91물 금리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수록 ETF의 수익률도 상승하는 구조인데요. 여기 왼쪽의 그래프는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의 상장 직후서부터 지금까지의 가격 그래프인데,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물론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3.8%의 상승밖에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손해가 없었고, 지금 보면은 오르고 있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금리가 오를수록 상승률이 가팔라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상승률이 하락하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채권을 담고 있으나 금리 수익률에만 타깃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 ETF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ETF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CD 91물의 금리가 음수가 되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금리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이 ETF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CD 금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CD는 은행이 돈을 빌려올 때 주는 이자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CD라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발행하는 CD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동일만기 3개월 국채나 통한채보다 대체적으로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게 특징이에요. CD 금리와 기준금리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왼쪽이 CD 91일물 금리고 오른쪽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데, 2018년서부터 금리가 2019년에 고점을 이루고 2020년에 저점, 그리고 현재 2023년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랑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거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랑 비슷한 수준까지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던 2020년 5월에는
금리는 0.5%의 기준금리였는데 CD 91일물도 0.5%보다 약간 높은 0.7% 정도의 금리가 형성됐던 것 같고,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 CD 91물 금리는 4%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타이거 CD 금리 투자 KRS 합성 ETF를 요약해보면 2020년 7월 7일에 상장했고 2023년 2월 19일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 자산총액 1위 코덱스 200이 6조 2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 많이 자산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기초지수는 KIS CD 금리투자지수 총수익지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보수는 0.03%로 합성 ETF가 보통 수수료가 높은데 합성 ETF 치고는 저렴한 편이라서 수수료 때문에 매매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가뜩이나 비과세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으로 매매 시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매도하기에 큰 손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타이거 CD 금리 투자 KRS 합성 ETF는 비과세 계좌 개인연금이나 IRP용 현금성 자산 ETF라고 할 수 있고, 일반 계좌에서 사용하는 MMF나 RP처럼 활용하는 ETF고요. CD 91일물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로 갈 확률이 거의 없죠. 한국은행은 역사상 마이너스 금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CD 91일물 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손해가 나지 않는 ETF이기 때문에 이 ETF를 현금성 자산으로 편입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으면 수수료가 아까 0.03%라 했는데 수수료랑 거래 비용이 일부 있으니까 그런 비용보다도 금리가 낮으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호가 스프레드도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총 자산이 2위에 해당되고 코덱스 200 수준이기 때문에 호가 스프레드가 크지는 않고요. 금리 인상기가 종결되면 수익률이 하락할 예정이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금보다는 높은 이자를 주니까 기준금리가 저번처럼 0.5%까지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냥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타이거 CD 금리 투자 KRS 합성 ETF를 매수했을 때 조금이나마 이자 수익이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기에 좋은 ETF인데 현재 2023년 2월 FOMC 기준금리를 올리고 조금 더 올릴 예정이지만 거의 고점에 다다르고 있죠. 그 다음에는 고점에서 유지하거나 조금 낮추는 기간이 1, 2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 1, 2년 관점에서는 기준금리가 2에서 3% 이상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ETF가 예수금보다는 좋은 이자를 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나중에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낮아지거나 0.5%는 아니더라도 1% 이하가 돼서 CD 91일물도 1% 이하가 되면 그때는 호가 스프레드랑 거래 비용까지 합치면 큰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조금의 이익은 날 수 있지만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익이 작아질 수는 있고, 그래도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포트폴리오에 보유한 현금 자산에서 얼마 안 되는 이자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ETF는 저번 영상에서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업로드 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